안녕하세요, 킨더버스입니다. 유아교육 현장이든 주변의 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큰 고민은 영어 교육에 대한 건 것 같아요. 엄마표 영어가 좋다고 해서 이제 시작하려고 보니까 내 발음 너무 후지으로 내 영어 실력이 자연스럽게 아이랑 의사소통이 가능할까? 여러모로 생각해보면 시작을 하기도 어렵고 또 시작을 했는데 꾸준히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내가 잘 못하니까 일찍 기관에 보낼까 하면 전문가들은 또 모국어가 우선시 돼야 나중에 영어도 잘한다. 영어 유치원 10개 생기면 그 지역에 소아정신과 1개 생긴다면서 영어 조기 교육의 위험성을 이야기하니까 또 망설이게 되잖아요. 4세부터 7세까지 적절한 영어와 모국어 교육의 비중, 방법에 대해서 손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는 유치원에서의 현장 경력과 원장 자격을 가지고 현재는 유아대상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소 엄마로서 교육자로서 언어교육에 관심이 많은 편이었고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 조기 교육의 위험성이 많은 어머님들의 걱정거리가 되셨던 것처럼 같은 고민이 있었어요. 영어는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중언어로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친근하고 자연스럽게 접근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유아의 발달 상황에 맞는 모국어와 영어 교육을 하는 영어 놀이학원으로서 특색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0년간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모국어와 영어 교육에 대한 저 나름의 방법을 확립하게 됐고요. 물론 많은 유튜버들도 진짜 유명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저희 원의 경우에는 어린 연령일수록 모국어 시간이 영어 시간보다 많은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어린 연령일수록 모국어가 먼저이기 때문에 모국어의 중요성, 모국어로 소통하고 서로 이해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들은 모국어를 잘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이가 말은 당연히 할 것이고 글도 읽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될 거라는 인식이 아예 없으시더라고요. 많은 어머님들이 상담을 오시는데요. 다양한 경우가 있어요. 저는 상담 전에 저희 철학에 대해서 먼저 강조를 하고 시작합니다. 영어 놀이학교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놀이를 통한 영어 교육에 우선은 관심을 갖고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들의 창의성이 중요한 거, 생각하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그릇을 키워야 하는 시기라는 거. 영어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 유아기, 그 시기에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는 발달을 강조하면 모두 동의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영어 시간이 너무 적은 게 아니고 숙제는 스트레스 받으니까 없었으면 좋겠다. 원해서 좀 해결해다오. 이런 요청 사항들이 생기십니다. 그게 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게 놀이 학원이나 이제 영유를 보내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집에서는 모국어를 하니까 내가 이제 모국어는 자신이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원해서는 영어로 온전히 하고 왔으면 하는 마음에서 보내시는 것 같은데 그게 온전한 엄마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쌤? 그렇죠? 동의합니다. 확고한 철학을 갖고 연령별로 영어의 비중을 나누는 이유가 있나요? 네, 저도 엄마인지라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원을 엄마의 마음으로 운영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저희 원의 경우에는 4세에서 7세 아이들이 연령이 어릴수록 영어 시간보다는 모국어 시간을 많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4세까지는 모국어 노출이 높고요. 5세가 되면 한글에 관심 갖는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파닉스와 함께 수업 시간의 40에서 50% 정도를 영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6, 7세가 되면 리딩이 가능해지고 어휘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리스닝과 이제 스피킹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조금 더 비중을 늘려가면서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어요. 어린 연령일수록 모국어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모국어의 중요성, 언어를 소통하고 이해하는 부분은 정말 강조되어야 하는 시기가 영유아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연령에 따라 영어 수업의 시간이 다르게 운영하신다는 거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유아기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국어를 통한 유추라고 생각해요. 네.
내가 알고 있는 뜻을 통해서 아 이런 뜻인 것 같은데 하고 유추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이들 뭐 I love you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거든요. 그러면 안아주는 걸 러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I love you 하면 안아주는 게 뭔가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 사랑한다와 동급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다가 우리가 또 다른 단어를 배울 때 허그, 키스, 터치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단어를 배우면서 이제 아 허그는 이거야 그러면 러브는 사랑해 라는 뜻이구나 라는 걸 들어본 경험과 생각했던 경험의 유추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언어학자들이나 어떤 부모님들은 모국어와 이중언어가 같은 시간 노출되면 같이 큰다. 둘 다 할 수 있다라는 바이링구어를 추천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부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하고 싶습니다. 바이링구어.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린 연령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이 외국인이면 가능하겠죠. 3개 국어고 4개 국어고 물론 이제 언어를 잘 배우는 감각을 가진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100%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모국어로 어떤 뜻인지 몰라도 있는 그대로 익히게 하면 된다는 이 바이링구어를 외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다고 생각하고요. 영아기 아이들에게는 모국어가 생각을 표현하는 자원이 돼요. 영아기 시기에는 당연히 모국어에 먼저 노출이 돼서 집중이 되어야 내 감정 표현과 관계를 맺는 데에 소통의 자원, 언어는 그런 여러 가지 자원으로 활용이 되잖아요. 저도 너무 어릴 때 영어를 시작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린 시기에 영어를 하는 엄마들의 이유는 뭘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흔히 알고 계시는 이유는 발음 때문이지 않을까. 우리 김쌤처럼 집에서 모국어를 해줄 테니 원에서는 영어 발음을 책임져 다오. 그런데 간과하시는 부분이 너무 어린 시기에 영어에 이제 몰입을 해서 노출할 경우 모국어의 발음도 부정확해지는 경우도 있어서 걱정되는 친구들 보았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우리 세대의 영어를 영국식으로 배우다 보니까 발음이 좋은 유아기에 아이들을 노출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영어를 시작하는 것은 조금 주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힘들어하지 않으면서 재밌게 영어를 받아들이도록 연령에 맞는 영어 교육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럼 엄마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연령별 영어 교육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영유아 시기에 영어 교육은 우리가 모국어를 배웠던 것처럼 놀이를 통한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영아기에는 다른 나라 말이 있구나. 이 말은 다른 말인가 봐. 저 사람은 다르게 생겼는데 우리말을 쓰지 않아. 이런 구별을 하게 되는 시기이니까 그때에는 노래나 챈트, 그림책을 보면서 함께 흔들고 웃고 즐거우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나이로 4세 정도는 그냥 즐거운 경험이 되도록 하는 게 먼저인 것 같고요. 엄마가 모국어를 가르쳐 줄 때 음가 규칙이나 파닉스를 가르쳐 주지 않았던 거랑 같습니다. 5세가 되면 문자에 관심을 갖게 되는 친구들이 생기게 되니까 그때는 그림책을 활용해서 단어와 파닉스를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한글을 하면 훨씬 그 음가 규칙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월할 수 있습니다. 학습식 파닉스가 시작되면 영어를 싫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는 아이의 상황이나 관심에 따라서 책만 너무 강조하시기보다는 재밌는 영상물이나 이런 걸 짧게 좀 활용하셔서 관심을 끌어주시는 거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6, 7세가 되면 리듬이 가능해지는 친구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글밥이 많거나 막 그 레벨을 높이기 위해서 애쓰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상의 에피소드가 재미있게 되어 있는 5분 이내의 영상물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그림책을 조금씩 섞어서 활용하시면 아이의 흥미를 유지하는 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저희 원의 경우에는 그 달의 영어 수업의 주제와 모국어 수업의 주제가 같은 커리큘럼으로 진행되는데요. 이번 달에 교통기관의 주제가 되면 영어로도 교통기관에 대해 알아보는 거예요. 그건 중복되는 단어들로 유추가 가능해지도록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도 모국어로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책이나 다양한 자료로 영어도 노출시켜 주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데요. 모국어도 잡고 영어도 잡을 수 있는 그 중에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뭔가요?
네, 저는 모국어든 이중 언어든 전적으로 책 읽기를 추천합니다. 저희 원에서도 영상 수업은 음원 이해에는 잘 사용하지는 않아요. 근데 아주 짧은 영상물의 활용을 말씀드린 건 엄마가 재미있게 다른 나라 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아이들이 책을 통해서 읽었던 부분, 책에서 배웠던 부분들을 엄마랑 같이 많이 나누면서 많이 듣고 읽고 이해하면 아이는 풍부한 언어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학습식 영유의 흔한 에피소드로 책 읽어주는 선생님을 채용한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영어책만 읽어주는 게 아니라 영어책, 한글책을 같이 읽어주는 역할을 한다면 얼마나 책 읽기가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맞아요. 저 아는 엄마가 잠수네 진짜 탑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직장에 나가셔야 돼가지고 그거를 6세까지 하고 7세는 이제 영어 어학원에 보내는데 그렇게 보내고 나서도 아이의 책값이 한 달에 130만 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열심히 책을 읽어주시는 거 보면서 너무 공감합니다. 국장님들도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어 교육에 대한 확신이 생겼을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열심히 집에서 엄마표로 영어 교육을 하겠다 하시는 부모님들께 한마디만. 저도 엄마지만 아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어요. 내 아이가 그 시기에 반드시 놓치지 않고 커야 하는 영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쪽으로만 너무 집중하게 되면 분명 균형이 안 맞아서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많이 봤고요. 그래서 지금은 내 아이에게 채워야 하는 것은 행복한 시간이고 즐거운 경험이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어는 소통과 표현으로 활용하고 즐겁고 자신있게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가장 좋겠고요. 책을 함께 읽어주시고 많이 격려해주세요. 영상을 본다면 재미없더라도 같이 보면서 웃어주시고 따라해보시고 그렇게 즐기면 분명히 영어를 좋아하는 아이로 쭉 클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많이 조바심냈던 엄마인지라 어떤 말씀이신지 와닿습니다. 초등 고학년만 돼도 모국어가 왜 중요한지 아실 것 같아요. 음원이나 노래, 챈트로 아이들은 정말 영어를 재미있게 생각하다가 학습이 시작되면 영어 자체를 싫어하게 되는 경우 정말 많이 봤거든요. 우리 국장님들은 그렇게 키우지 않으실 거라 믿습니다. 코로나 세대라고 하는 요즘 아이들 언어 발달에 대해 많은 걱정과 궁금증 갖고 계셨을 텐데요. 모국어가 먼저다 라는 정답 알려드립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죠? 좋아요, 구독, 응원 댓글 환영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안녕!